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고 싶습니다. 요즘 커피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설픈 기기와 어설픈 실력으로 사실 티도 안 나거든요. 머신이라는 그게 너무 일단 객단가가 너무 높아요. 머신도 좀 좋은 거 한다, 그라인더도 좀 좋은 거 한다 그러면 객단가가 너무 센데 거기서 벌써 이렇게 몇 천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2, 3천 원의 커피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 소비자가의 객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1시간 안에 몇 잔을 팔 거야, 이랬을 때는 나는 알바생을 몇 명을 둘 거야. 그래서 이 빈틈없이 가는 것,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들 와서 물어보세요. 저도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일단 먼저 물어봐요. 당신이 1억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당신의 삶에 있어서의 데미지는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게 데미지가 있을 거라면 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은 권해드리고요. 근데 1억 정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제 삶에 크게 노숙자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표현을 하신다라고 하면 전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대신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기질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와야 되는 게 자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그 1억이라는 건 당신이 돈이 많아요, 내가 1억이 없어져도 나에게는 10억이라는 돈이 있거든요 의 기준이 아니고요. 그 1억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나에게 있느냐, 나의 에너지가 그 정도가 되느냐, 나의 멘탈이 이거를 내가 이겨낼 수 감당할 수 있겠느냐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나는 돈이 없는데 이렇게, 저는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내가 1억을 없었어. 그래도 내가, 왜냐면 무엇이든지 도전했다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음 스텝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1억을 없어졌더니 내 멘탈까지 다 무너졌어. 그러면 회복 불능이잖아요. 예, 그러면 1억을 투자를 해서 내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가 경험한 것에 있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내가 1일 4시간 주말 알바로라도 꼭 카페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4시간 주말 알바로라도 내가 일주일에 2번이라도 그걸 한 3달 정도는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결국에 뭐가 힘든지에 대해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시선을, 내가 알바를 하더라도 내가 이거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시선을 우리 사장님이 왜 이때 이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고객에 대해서도 뭔가 더 깊이 좀 고민하는, 날씨가 이럴 때 이 고객은 이걸 먹네? 이걸 먹네?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고민이 브랜드라는 작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카페를 열었으니까 내가 커피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카페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카페에 가면 내가 돈을 쓰더라. 나는 예를 들어서 어느 호텔에 가면 돈을 쓰더라. 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경우 365일 문 연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설픈 매출이 나오면 인건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요즘에 뭐 빨간날 같은 경우는 급여 더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매출이 어설프다라고 하기면 차라리 클로즈 하시는 게 나으세요. 그랬을 때 그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내가 몇 시까지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되게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라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옷장사를 했었거든요. 옷장사 하시는 분들 다 아세요. 단골 장사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오늘도 왔다가 내일도 왔다가, 그러면 이분이 계속 지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지출을 한다는 건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고객님이 어느 순간에 할부로 구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저한테 불편했어요. 저는 매출이 올라가는 거지만 이분이 할부가, 저는 그게 이분이 빚을 진다라고 저에게 전달이 되었거든요. 그게 저에게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불편함이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고, 근데 저희 옷가게가 오피스 상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피스 상권의 흐름을 좀 5년 정도 계속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는 회의가 있고 세미나가 있고 뭔가 단체로 나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금액은 개인 지출이 아닌 거예요. 회사에 이미 잡혀 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매출을 가지고 오는 게 저에게 전혀 정서적으로 불편함이 없었어요. 누구를 빚지고 가져오는 매출이 아니니까. 그래서 카페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각 팀별로 또 써야 되는 비용들이 있더라고요. 법카에 이제 한 달에 얼마 적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목표였어요. 저희가 커피가 4,000원이 넘어가지 않는 이유도, 지금도 원자재 값으로 보면 원두가 많이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커피값을 안 올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팀별로 사 먹기 좋은 금액대.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야 내가 커피 10잔 살게. 이게 스타벅스 10잔 가서 사는 것과 여기서 10잔 사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매출을 갖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단체 주문권, 케이터링 이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피스 상권인데 임대료가 그만큼 보통 로드샵보다는 배 이상으로 비싸요. 그러니까 그 한두 명의 고객님을 보고 하기에는 사실은 그게 맞지 않아서 저희는 처음부터 보통 카페들이 음료의 매출이 7, 80%라고 하면 나머지로 이제 20% 정도의 매출을 맞추려고 하는데 저희는 애초에 처음부터 컨셉을 잡기가 음료 50대, 나머지 50대, 50대 50으로 간다가 저희는 그게 이제 목표였고 그 나머지 식사가 가능한 카페거든요. 그래서 그 컨셉으로 가고 있어서 단체 주문권이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또 많이 들어오세요. 경기가 어려워서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객단가는 줄었지만 단체권들은 계속 늘고 있어서 예, 그렇게 매출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 6시 반에 오픈을 해서 6시 40분부터 전 메뉴 주문이 가능한데 아침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5,000원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고객 카페라고 해서 내가 커피를 오늘 몇 잔을 팔았다가 아니라 저는 카페이지만 이제 그 카페에서 고객님들이 샌드위치도 마시고 웬만한 거 다 마시는 거 이제 아시거든요. 디저트까지. 그래서 아침에 와서 간단하게 카페라는 그 깔끔한 공간에서 간단하게 요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카페는 3번 오시는 게 목표예요. 아침에 오셔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커피 한 잔 하고 그다음에 점심이나 저녁 둘 중에 하나를 또 먹을 수 있게끔 메뉴를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손님이 한 번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손님이 하루의 니즈를 다 채워줘 보자 라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한 손님이 지금은 와서 커피 한 잔을 사갖고 가는 거지만 이따 또 오후에 오게 되면 또 다른 걸 드실 수 있거든요. 반숙란이라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객단가를 높인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비싸게 판다의 개념이 아니라 한 고객이 우리 매장에 하루에 몇 번을 오고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성실함과 부지런함,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10년, 그러니까 자영업 20년 차거든요. 근데 여전히 하루 매출에 1위 1비 합니다. 예, 점심시간 매출 지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오피스 상권이니까 점심시간이 러시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20년 차여도 여전히 1위 1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저를 보면서 나는 자영업 30년 차가 돼도 이 매출에 1위 1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 1위 1비 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그 감정을 가지고 바에서 고객을 응대했을 때 이 고객이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저희는 가격을 올리지는 않거든요. 야 원자재 올랐으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가격 올려야 돼 라고 그걸 바로바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 원자재 상승을 판매가에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때의 저의 몫인 거지 원자재 값이 올랐다라고 해서 그걸 고객한테 부담시키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쉬운 방법이고 쉬운 방법은 또 쉽게 또 망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종사하는 친구들 중에 가끔씩 제가 질문을 물어봐요. 면접을 보거나 할 때 당신이 생각하는 카페에서 일을 잘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카페 안에서 바 안에서 다 같이 협업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나이스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카페에서의 시선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고객의 입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것도 50이거든요. 저는 50도 5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컴플레인하면 이렇게 툭 치고 나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고객님들이 안 오시는 거잖아요. 친절한 데 가고 싶은 거고. 근데 많이들 이제 그걸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보는 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지금 카페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시세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 예, 카페가 공간으로만 이전에는 얼마 전에 공간으로 막 난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 카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카페를 하고 있지만 저는 맥도날드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왜냐면 저희 카페에 왔을 때에 끼니가 다 되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맥도날드랑 비교했을 때에 그래도 경쟁력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4인 식구가 카페라는 공간에 왔을 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 무엇을 더 제공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서 분명히 카페라는 것은 이미 공간으로는 인정을 받은 업종이잖아요. 그럼 이 공간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보았을 때에 제가 이렇게 밥 먹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하는 이 업종에서도 음료뿐만이 아니라 뭔가 끼니까지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싶다가도 내가 조금 한 발짝 더 움직이면 한 명 더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먹고 싶은 메뉴를, 신메뉴를 개발하거든요. 저는 이제 40대니까 얼마 전까지가 뭐였냐면 아침에 그 혈당 수치 높이는 거. 혈당이 올라간대. 그럼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간다는 표현이 한 1년 전까지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럼 그거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막 했었을 때 땅콩 버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들 나와서 저는 아침마다 뭐 땅콩 버터를 사과에 찍어 먹어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했죠.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나이 때니까. 그래서 그걸 한 달 정도 하고 저희 신메뉴로 나온 게 피넛 버터 프로틴 쉐이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땅콩 버터가 있고 사과에 찍어서 먹는다라는 건 사실 사과도 썰어야 되고 이게 어쨌든 워킹맘인 저로서는 이것도 되게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훅 갈아버리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가 피넛버터 프로틴 쉐이크. 그러니까 그건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한 잔을 후루룩 먹고 싶은. 근데 저희는 그래서 그 반응이 좋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근손실이 막 오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 네, 셋째까지 출산을 하고 나니. 근데 이 근손실 너무 싫잖아요. 근데 프로틴 쉐이크 같은 경우는 뭐 다 파우더로 해서 약품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아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한 게 저희는 프로틴 쉐이크가 있는데 두부 반모가 들어가요, 한 잔에. 그러면 제가 그거 두부 반모를 매일 챙겨 먹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메뉴화했어요. 저희 브랜드에서 시그니처로 오트밀이 있는데 오버나이트 오트밀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셋째를 40에 낳은 거예요. 40대가 돼서까지 제가 육아를 위해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냉장고 앞에 서서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40이면 뭡니까? 부록이지 않습니까? 유혹도 없는 나이. 난 이제 우아하고 싶은데 이 육아를 해야 되니. 예.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먹게 된 게 오트밀이었어요. 근데 오트밀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만 앉아서 이렇게 금방 먹어도 이게 영양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우아하고 싶은 나이 40대의 그 욕구를 좀 채워주는 메뉴였고,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 브랜드의 시그니처 메뉴로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모두에게 다 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월 적지 않은 수량이 계속 판매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이 메뉴를 팔면서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래, 우리가 일도 하고 육아도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또 우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모든 엄마들에게. 그런 것들, 그럼 이 사람도 통하겠지? 라고 시작을 해서 그게 먹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저씨들도 오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보통 오후에 간식으로 회사에서 튀김이랑 떡볶이 먹을 때였어요. 근데 사실 50대 아저씨들이 이제 몸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들까지 이 오트밀이라는 메뉴를 오후에 간식으로 드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먹히겠구나. 였는데 그 그림이 그대로 이제 저희 매장에서 그림이 나와주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예요? 부장님이 오트밀을 좋아해. 그럼 그 팀에서 이제 우리 간식 먹자라고 했을 때 떡볶이 사올 수 없거든요. 예, 오트밀 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에게 정말 유익했고 내가 이건 자신 있게 팔 수 있는데 이게 고객도 좋아할 것 같아. 라는 거를 개인 카페를 하신다라고 하면 되게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되고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이 잘 그거에 감각이 없다라고 하면 주변에 야물딱진 사람을 한번 찾으세요. 왜냐면 요즘에 다이소만 가도 저렴한데 무기 좋은 애들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오롯이 그냥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에게 오롯이 맡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 또 찾아보면 정보가 원체 많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원체 깔끔한 걸 좋아해서 화려하게 하지 않았고 저는 식물을 가져다 많이 뒀어요. 그럼 식물이 계속 자라기도 하고 변화를 주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바다보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계속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정체되어 있는 거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초반에 멋내지 마세요,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했던 게 인테리어에 조금만 욕심내면 정말
순식간으로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에너지 가지고 좋은 머신 매일 닦아야 돼요. 매일 쓸고 닦고 매일 정비하고 제빈 게 아니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으시면 혀끝에서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겉에만 화려한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야물딱진 친구들을 찾아서 그 친구들에게 생각을 나눠보시고 요즘에 또 좋은 그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공간을 채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